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간밤에 CPI가 나왔습니다. 우선 CPI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예측치인 헤드라인 3.6과 근원 4.1에서 더 내려와 준다면 3대 지수는 랠리를 펼칠 것이고 채권금리도 더 하락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헤드라인은 3.7로 전년 대비와 똑같은 상황이고 전월 대비로는 0.3%에서 0.4%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사실 컨센서스가 0.3%였지 8월 0.6%에서는 마이너스 0.2% 감소한 수치여서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다행히 근원은 전년 대비 4.3에서 4.1로 낮아지고 근원은 전월 대비는 똑같은 0.3%로 다행히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번에는 에너지 물가는 8월 10.5%에서 2.3%까지 내려오면서 확실히 유가가 진정되고 감소하고 있고 중고차 부분은 전월 마이너스 2.5%에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2.5%로 더 추가로 디플레이션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참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내려오던 쉘터 주거 비용이 0.2%로 꾸준하게 낮아지다가 갑자기 0.6으로 확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에 CPI가 꾸준하게 내려오지 못하는 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페드에서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주거비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참 시장은 그것을 반영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CPI나 근원이나 할 거 없이 주거 비용이 항상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올라온 수치가 7.2%이니까 평균 CPI 3.7%에 비교해도 거의 2배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비만 빨리 내려준다면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쉘터 항목에서는 물론 진짜 평소에 머무는 집에서 나가는 월세가 주로 포션을 가져가지만 다행히 집이 아닌 서비스 숙박 쪽에서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다는 점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7%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이 꽤나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서비스 수요는 점점 더 감소할 것을 전망하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분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일어났는데 30년물 채권 자체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국 기관에선 사진 않고 주로 큰 보험사나 기관 위주에서 사는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접근을 해보면 이번 입찰물이 200억 달러 규모의 공개 입찰 단가가 한 4.8%에서 3.7bp를 더 얹은 3.847%를 기록하면서 어쨌거나 30년물 채권은 낮은 수요를 보여주고 응찰률 역시 22.14%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사주지 않는 부분의 국채 비중이 18.17% 정도로 가져갔어요. 2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 문제가 좀 계속 있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시황 관련해서는 채권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고용 부분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예측치를 하회하고 있고 유일하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70만 건을 넘겼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실업률이 다시 점점 올라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까지 추세를 좀 보면 실업률은 향후 더 버텨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순간은 소매가 꺾이고 또 이제 서비스 쪽의 일자리가 꺾이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실질 임금이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월 대비로 마이너스 0.2% 낮아졌죠. 임금 상승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을 해보면 이 수치가 인플레이션을 조정 후에 측정된 거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서비스는 점점 둔화가 된다는 것이죠. 또 눈여겨봐야 할 건 미국 원유 재고들이 계속 예측치보다 많이 남고 있어요. 워낙 등락이 커서 이게 추세적으로 보긴 어렵겠지만 11일에 발표된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발표치를 보면 130만 배럴 정도 남아있을 거라는 예측보다 훨씬 많은 1294만 배럴이 남아있는 건 석유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해석의 여지가 가능하다고 또 보여지고 그리고 다음날 발표된 기업들이 보유한 상업용 원유 재고를 또 보면 예측치 49만 배럴에서 훨씬 많은 1000만 배럴이 넘게 남았다는 것은 이것도 좀 침체의 스멜이 나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선이 심상치가 않아요.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될 예정이고 확실히 전쟁의 확산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채권도 선물 시장으로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전선이 확산이 됐을 때 이란의 참전은 유가 급등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지만 전쟁 확산으로 인한 안전자산 심리 현상으로 미국 달러나 채권 선물은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겠으나 이란의 유가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정말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은 점점 유가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과 같이 유가의 수요도 같이 글로벌하게 줄어드는 상황은 앞으로 같이 펼쳐질 것 같아 보여서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고, 이전에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자료를 냈어요.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장기채 ETF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이제 12일에 발표를 했죠.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TLT의 올해 순유입 규모가 17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해만 해서 TLT의 손실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올해 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평균 마이너스 15%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왜 TLT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시 반등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거죠. 진짜 이제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TLT의 저점이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옵션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콜 옵션 수치가 풋 옵션 수치를 앞질렀다고 또 하죠. 결국 이 세력들이 바라보는 경제 전망은 향후 페드가 경제를 결국에 붕괴시키고 결국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TLT를 팔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기인을 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채권의 수급이 정말 많고,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가격이 하락할 하방 쪽으로 이제 리스크가 열려 있긴 한데, 이게 좀 단기적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참 웃긴 게 원래 처음 투자를 했을 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점점 장기 채권을 사는 바보들은 이미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것도 참 웃겨요. 앞으로 발행되는 추가 채권의 입찰 물량이 더욱더 수요가 낮아질 것이고, 수급 문제로 정말 어렵긴 한데 이 기간을 또 버티면서 이걸 다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거죠.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 더 배워가는 것 같고, 시장의 정말 다각적인 부분들을 알고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